침대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은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했거든요.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몇 년간은 이미 남남과 다름없었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냥 지쳐버린 관계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도 이미 다 커서 독립했고 재산 분할도 큰 다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낡은 임대 아파트 3층. 이곳이 저희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정민이라고 하고요. 올해 52이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것도 그만큼 되었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고요함이 저를 맞이합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회사 나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제가 아침 준비를 하면서 생기는 소음들로 집안이 어수선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저 제 숨소리만이 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면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다들 어디론가 향하고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여기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관객처럼 말이에요. 혼자가 된 지금 그 고요함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혼자, 저녁이 되어도 혼자, 밤이 되어도 혼자입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그 긴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보냈던 나날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으니까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입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 먹고,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의 이야기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비어있는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겠지요. 어쩌면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전부터 거실 식탁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이제는 식탁에서 들리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팔꿈치를 올려놓기만 해도 다리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식탁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게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흔들림이 심해졌어요. 컵을 올려놓기만 해도 물이 출렁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가 식탁이 크게 기울어지면서 컵이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정말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에서 식탁마저 불안정하다면 뭔가 너무 쓸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을 뒤져서 근처 가구 수리 업체를 찾았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대부분 바쁘다고 하거나 너무 멀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 전화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조안철 가구 수리입니다. 목소리부터 묵직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어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는 기분이었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건 예상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차분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식탁 수리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낮고 침착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어요.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작업복도 깔끔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문제가 된 식탁을 가리켰어요. 조한철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꼼꼼히 식탁 다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면서도 능숙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식탁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합 부분이 헐거워진 것 같다고 하면서 금방 고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말투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공구를 하나하나 꺼내어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가구나 싶었어요.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고 사용하는 순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남자가 들어와서 뭔가를 고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새로웠고요. 조용하던 집안에 드릴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가운지 몰라요. 마치 이 집에도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조한철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정말 정확하고 빨랐어요. 무뚝뚝한 표정으로 묵묵히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식탁을 뒤집어서 다리 부분을 점검할 때 그의 팔뚝 근육이 작업복 소매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탄탄하고 단단해 보이는 팔뚝이었어요. 오랫동안 몸을 쓰는 일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근육이었죠. 남편은 평생 사무직만 했어서 이런 팔뚝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드릴로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더웠거든요. 그런데 그 땀 흘리는 모습이 왜 그렇게 남자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완전히 헐거워졌네요. 조한철 씨가 손으로 식탁 다리 연결 부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굵고 거칠었습니다. 곳곳에 작은 상처들과 굳은 살이 있었죠.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던 남편의 하얀 손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이런 손이야말로 진짜 남자의 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는 가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럴 때마다 팔뚝의 선명한 핏줄과 근육의 굴곡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혈기왕성한 40대 남자의 건강한 몸이 이런 건가 싶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땀이 더 많이 날수록 그의 작업복이 등에 살짝 달라붙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등판이 옷너머로 드러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성다운 뒷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장면 같았어요. 망치질을 할 때는 더욱 역동적이었어요. 정확하고 힘찬 동작으로 못을 박는 모습에서 전문가의 노련함이 느껴졌죠. 그 리드미컬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 나사를 조이며 말했을 때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놀라웠죠. 52세가 된 저에게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식탁을 다시 뒤집어 놓고 흔들림을 테스트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떨림을 느낀 게 정말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의 성실한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던 무언가도 함께 고쳐주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작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정말 아쉬워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식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조한철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 마음 한편이 아쉬웠어요. 그는 공구들을 정리하면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말해 주었죠. 식탁이 이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그를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집에 남자가 와서 뭔가를 고쳐준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더욱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조한철 씨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일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곳으로 가야 하는 게 보통이겠죠. 하지만 몇 초 후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조한철 씨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 커피 내리는 게 언제 이렇게 떨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니 조한철 씨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 손님으로 앉아 있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래도 제가 커피를 건네자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첫 모금을 마신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그냥 인사말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진심으로 들렸어요. 저도 마주 앉으며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혼 후 1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고독한 침묵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한철 씨가 이 동네 참 조용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죠.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이혼 후 1년 동안 누군가와 나누는 제대로 된 대화가 처음이라서 모든 말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는 이 일을 15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했는데 중년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기술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이 마음에 맞는다면서 만족스러워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한 지 1년이 되었다는 것, 혼자 살면서 가끔 이런 집안일이 어렵다는 것들을 말이에요.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그냥 담담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제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커피 잔이 비어갈 무렵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은근한 친밀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조한철 씨가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께 마셨던 커피의 향, 조용하지만 따뜻했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눴던 작은 인사까지. 이혼 후 1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실 붙박이장 서랍이 제대로 열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억지로 당기면 삐걱거리면서 겨우 열렸는데 닫을 때는 더 심했어요.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항상 조금씩 튀어나와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참고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한철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그의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제 마음을 들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조한철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 식탁을 고쳐주셨던 이정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자 그는 바로 기억한다며 반가워했어요. 그 반응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붙박이장 서랍 문제를 설명하자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다시 골라 입었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이에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조한철 씨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과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더 반가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죠. 또 뵙게 되네요. 그의 인사에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침실로 안내하면서 문제가 된 서랍을 보여주었어요. 조한철 씨는 서랍을 이리저리 열어보며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일 부분이 낡아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품을 교체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면서 안심시켜 주었어요. 작업을 시작하자 지난번과 똑같은 진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침실이라는 공간 때문인지 분위기도 더 은밀하고 친밀하게 느껴졌죠. 서랍을 완전히 빼내는 과정에서 조한철 씨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서랍의 한쪽 끝을 잡아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함께 서랍을 들어 올리는 순간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어요.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순간 같았죠. 작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하게 말이에요. 그는 제가 혼자 살면서 힘들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일상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도 점점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새로운 레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한철 씨가 다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랍을 제자리에 끼워 넣으려면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서랍의 한쪽을 잡았고 그는 반대편을 맡았죠. 천천히 밀어주세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서랍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우리 손이
계속 스쳤어요.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점 그 접촉이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손끝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에도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혼 후 1년 만에 이런 감정을 경험하게 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조한철 씨도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바라봤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서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말이에요. 그가 공구를 건네달라고 할 때, 제가 서랍을 잡아달라고 부탁할 때,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혼자 계시면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요. 갑자기 조한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혼 후 1년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외로움을 그가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외롭다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저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혼자 살면서 느끼는 고독함이 있다고 했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죠. 어느 순간 작업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시선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의 눈 속에서 저와 같은 갈망을 발견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다가간 건 제가 아니었어요. 조한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 그 감촉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면서도 열정적인 키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침실에서 우리는 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52세가 되어서야 느껴보는 진짜 사랑의 감정이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조한철 씨와의 만남이 자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집안의 이런저런 것들을 고치는 명목이었어요. 화장실 변기 물탱크가 고장났다거나 베란다 문짝이 잘 안 닫힌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그런 핑계들도 필요 없어졌죠. 조한철 씨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나서 항상 제가 괜찮은지 물어봐 주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며 걱정해 주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세심한 배려였어요. 혹시 무거운 것들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정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업상의 인사가 아니라 진짜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진심 어린 말투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경계심도 있었어요.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갖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조한철 씨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그런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는 절대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죠. 가끔 제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진짜 어른의 여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조한철 씨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올 거라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를 때도 평소보다 신경이 쓰였고 집안 정리도 더 꼼꼼히 하게 되었어요.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2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제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정민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제 이혼 이야기를 들은 후 그가 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실패한 여자, 불쌍한 여자로만 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그는 달랐어요. 저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었죠. 조한철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의 잔잔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이혼 후 1년 동안 느껴왔던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집에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산 꽃 한 송이라든지 맛있다고 소문난 빵집의 빵이라든지 하는 소소한 것들이었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저는 그가 없는 시간이 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은 언제 올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52세가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매일매일 새로웠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조한철 씨가 와서 베란다 선반을 고쳐주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 옆에서 공구를 건네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가 나더니 엄마, 왔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온 거였어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한철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딸에게 들키게 된 거였어요. 아직 제 새로운 관계에 대해 딸에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수진이가 베란다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조한철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공구를 건네주려던 제 손이 그의 손과 스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조한철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가구 수리공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지만 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딸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집안 가구들이 고장나서 수리를 부탁했다고, 조한철 씨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죠. 조한철 씨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구들을 정리하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지만 딸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한철 씨가 인사를 하며 현관으로 향했을 때 수진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딸의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와 살던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죠. 25년 결혼 생활을 함께 보낸 이 집에서 다른 남자와 있는 제 모습이 딸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딸을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빠를 배신하는 거냐고. 이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고 말이에요. 딸의 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물론 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었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제가 간신히 한 말이었지만 딸은 듣지 않았어요. 그저 실망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죠. 제가 이혼 후 힘들게 지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딸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제 방에서 잠을 잤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조한철 씨와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까지도 딸은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대하며 실망감을 드러낼 뿐이었죠. 제 새로운 행복이 딸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진다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딸과의 갈등으로 며칠을 힘들게 보내던 중 저에게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평소 같았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심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아픈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러워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집에서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밤이 되자 열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은 거였죠. 다행히 수진이가 소리를 듣고 와서 저를 발견했어요. 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한철 씨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고 수진이에게 얘기했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한철 씨는 바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30분 만에 우리 집에 도착했다고 해요. 조한철 씨는 저를 침대로 옮겨주고 젖은 수건으로 열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주는지 말이에요. 밤새도록 조한철 씨는 제 곁을 지켜주었다고 해요. 해열제를 먹여주고 물수건으로 계속 열을 식혀주고 중간중간 체온을 재면서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는 그런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민 씨, 괜찮으세요? 새벽 내내 들려오던 조한철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있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열이 조금 내려가고 의식이 또렷해졌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는 수진이를 발견했어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조한철 씨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밤새 조한철 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를 돌봐줬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엄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조한철 씨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반대만 했던 딸이 처음으로 그를 긍정적으로 보는 말을 한 거였죠.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엄마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한철 아저씨와 예쁜 사랑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딸의 반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방에서 죽을 끓이던 조한철 씨도 우리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의 눈도 조금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아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날 아침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죽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수진이가 조한철 씨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독감으로 고생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조한철 씨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도 딸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뒤 조한철 씨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부엌 찬장 문짝을 고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수진이가 현관에서 조한철 씨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딸이 조한철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수진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조한철 씨도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작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이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서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주었죠. 조한철 씨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조한철 씨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진솔하게 말해 주었죠. 수진이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마침내 수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조한철 씨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서울로 올라간 후 저와 조한철 씨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딸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지 몰랐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조한철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동안 조심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에서 해방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도 걱정도 없이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만으로 말이에요. 52세가 되어서 느끼는 이런 자유로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이제 조한철 씨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와요. 가구를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보러 오는 거죠.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로 알 정도가 되었어요. 가끔 수진이가 내려와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수진이는 조한철 씨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조한철 씨도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고 계세요. 이혼 후 1년 동안 비어있던 제 인생에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라는 것이 없다는 걸 조한철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25년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설렘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제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